아무리 표가 또 수도권의 의석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건 다시 말하면 선거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치명타를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찌된 셈인지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을 또 거기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꼼수를 쓰는 것 같은, 사실은 정치가 좀 정도를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에 좀 진심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여야 대표와 만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었는데 소통과 협치에 물꼬가 터지길 바랐는데 좀 어려워 보이죠? 네, 그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취임 이후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데다가 또 이제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기 때문에 2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기이고, 또 사실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뭐 어젠가 그랬죠, 발표를 했죠. 민생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야 대표도 만나야 되고 또 대통령이 좀 이 여야의 정치로부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부지 정치와 상관없다, 여의도와 상관없다 하는 거는 그건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거니까 속히 만나서 저건 저거고 또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서울의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어요. 소상공인, 무주택자, 주부, 뭐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일반 시민들을 만났는데 민생 타운홀 방식이었는데 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첫 민생 행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필요하죠.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상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짧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민생에 해당되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의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거나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는 마땅히 만나가지고 정책화해야 되는 분들을 만나는 것 해야 되지만 그거를 실천해내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마 저는 뭐 그러다가 뭐 야당이 뭐 힘을 써서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시각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그 방향성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타운홀 미팅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탄핵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어려운 서민들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는 얘기가 막 나온다.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좀 발언이 조금 강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굳이 탄핵을 언급했을까요? 아마 그 제 기억이 그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아마 지금의 야당 의원들 속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저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거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야당이 자꾸 탄핵 하는데 이게 옳은 얘기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견인해 낼 수 있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느닷없이 정말로 어떤 탄핵이 의회 같은 데서 발의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국민들과 일반인들에게 넌지시 알림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방지해 나가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상대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탄핵을 결의하는 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총선을 투표를 하실 때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마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은 항상 윤 대통령의 발언이 좀 이렇게 어떤 단어적인 측면에서 강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분의 그 개인적인 정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냥 한 말은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막 그래도 대통령이고 말하면 좀 정치에 있어 중심인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어렵겠죠. 네. 네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네.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또 요즘 뜨거운 감자가 이 김포시거든요. 이 김포시 서울 편입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는데 서울 인구가 950만 명이에요. 네네, 부산의 그렇죠. 한 3배 정도 되는데 네네. 가뜩이나 서울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네. 이 과연 이 서울을 얼마나 넓히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균형 발전 뭐 지역 살리기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실제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를 크게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말하자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에서 표를 얻을 그런 확률이 여전히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본 것처럼 맞아요. 민심이 상당히 이렇게 당겨져 오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어떤 기억이 나오느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네. 격돌을 했을 때 네. 물론 이번보다는 표차가 좀 많았습니다만 아마 그때 52만 표라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와 굉장히 근소한 차이다라고 하는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네. 이 이기게 된 배경에는 충청표가 있었어요. 충청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에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불리한데 결정적인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선거 전략가들이 생각할 때 좀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충청도 분들의 표를 확 좀 몰아올 수 있으면은 비록 근소한 차이라도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행정수도입니다. 네. 세종시. 네네. 세종시 행정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충청도는 충청의 발전을 바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연히 표가 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분석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도저히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포나 광명이나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렇죠. 서울 인접. 그런 지역에 이 찐집한 지역에다가 이런 걸 띄워 놓으면은 그래? 뭐 요즘 신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집값이 3배 뛴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서울 시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찍어야겠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정수도권처럼 지역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네. 아무리 표가 또 수도권의 의석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건 다시 말하면 선거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치명타를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찌된 셈인지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을 또 거기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꼼수를 서는 것 같은 사실은 정치가 좀 정도를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에 좀 진심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산이 됐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변경을 시키더니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네.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야 되고 또 호남도 키워야 되고 충청도 키워야 되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역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정말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곳이 되면은 이 인구도 분산이 되면서 제가 그런 얘기 요즘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저렇게 몰아넣으면은 만약에 저는 또 핵 전문가로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가 얘기하듯이 네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몰려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생각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죠. 북한의 핵 위협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을 시키는 거는 스스로 수도권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52% 이상을 볼모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도대체 이 정부가 이 정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 전략적인 부분들을 네, 선거를 네. 위한 과정으로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절대 되죠. 안 된다. 네, 라는 네, 네. 얘기입니다. 네. 자,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이게 사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선거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총선 대책의 하나잖아요. 네, 네. 여당발 메가 서울론 이게 서울 영향에 미칠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교수님께서는 이걸 계속 이어갈 것 같은지 아니면 좀 멈출 것인지. 시작을 한 거를 끄집어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어간다 계속. 네, 저는 아마 이걸 확대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일단 김포를 띄워놓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인근 도시들도 넣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띄워놓으면 총선의 결과에 지금 이야기를 한 쪽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통합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만나달라, 도와달라고 나섰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네네. 이준석 전 대표는 혁신의 대상은 당이 아닌 대통령이라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네. 신당을 차리는 이 마음으로 점점 쏠리는 것 같은데 이 모습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신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좀 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취소가 됐습니다. 네. 취소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국민의힘 즉 보수 정당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행보를 해서는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다시 소위 말하는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결코 이게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데 거기다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신당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신당이 앞으로 중심적인 정당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존 보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완전한 배신을 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 자체가 소위 말하는 사면 내지는 취소라고 하는 길을 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도권에서 활약을 해줘야만이 민주당과 좀 경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전체가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이준석 의원 다 껴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껴안고 가야 된다. 네.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무당층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다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표가 올 거라고 보고 그런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